네, 장외 주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많이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그리고 장외 주식의 대명사 소영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 시장은 힘들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이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이기에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힘들지라도 미래적 가치가 굉장히 짱짱한 기업을 지금 현재의 눈으로서 미리 바라볼 수 있다면 장외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좋은 홈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한 주간 이슈부터 하나하나 좀 팔로우를 해볼게요. 일단 최근에 IPO 관련해서 대여였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잘 마쳤고, 그리고 이제 다음 대여주는 무엇일까 고민이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 좋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입니다.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최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지배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의 수혜주도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4분기에도 100억 이상,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 넘어가는 공모주들이 14개나 포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포문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공모주를 또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눈치 작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티리얼즈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저희도 같이 좀 손꼽아 기다릴게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한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서 지금은 사실 조금 조용해진 상황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슈가 더해졌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 갖겠죠. 흐름 보도록 하겠고요. 자, 비상장 주식도 주가의 급등락이 좀 심하면 그때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서킷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나오네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에 가능할 내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금티업에서는 KOTC에도 주가 조작 차단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거래소와 코스닥이 준하는 거래 정지의 경보 3단계 체제를 구축하자. 아마 그래서 10월 말 최종안이 확정돼서 내년부터는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면은 그간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던 코스피 코스닥과의 비슷한 결의 규제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편안할 수도 있지만 또 위험도가 컸었는데요.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급등락이 심할 때 보호를 위해서 거래 정지 추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저희 열어두고 지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CJ 올리브영으로 좀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실적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인, 애국인들의 관광이 늘어났죠. 예. 결정적으로 우리도 5년 만에 중국이 단체 관광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직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CJ 올리브영의 매출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성장성에 주목을 받으면서 상장되어 있는 CJ의 주가도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상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실적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 IPO에 있어서도 또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또 노크를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쓱 아십니까? 그렇죠. SSG.com인데요. 사실 컬리도 그랬고요. 오아시스도 그랬고요. 또 쓱닷컴도 그랬죠. 상장하려고 했다가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었어요. 근데 쓱닷컴의 상장이 과연 1호, 이커머스 1호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 달에서 4월 달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국내 상장은 무연합니다. 쿠팡이 해외 상장을 했고 국내 상장의 1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아시스가 될 것인가, 마켓컬리가 될 것인가, 이런 두 기업들이
상장을 연장하면서 쓱닷컴이 그 뒤를 이어서 내년 3월 달에 간다면 1호 상장될 종목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죠. SSG닷컴이 내년봄에 상장을 한다면 기업 가치는 한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 관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볼 수 있도록,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 가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인터넷 은행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자, 1인당 생산성이 우리은행이 K뱅크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걸 보니 K뱅크에 좀 눈이 가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우리가 뭐 매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효율성, 1인당 효율성 상당히 생산성 높다. 기본적으로 1인당 이익이 K뱅크가 3억이라면 우리은행은 1억 5,900으로서 기본적으로 2배 가까이 생산성의 차이가 난다.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의 은행의 시대는 인터넷 뱅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MZ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인터넷 뱅킹 시장이 조금 더 시장이 성숙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 오프라인 은행들을 점유할 오프라인 은행들의 일을 모두 대체해서 그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은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단기적 투자로서 K뱅크라든가 또는 상장되는 카카오뱅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인터넷 은행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커머스 쪽도 그렇고 인터넷 은행 쪽도 그렇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시장의 판세가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도록 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IPO 시장이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디가 또 강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이오랑 헬스케어 쪽에서 도전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엔진오비스는 한 5개 정도가 상장 ABC 심사 청구를 했고 하반기에 4곳 정도가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렇게 IPO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는 것은 지금 바이오 시장이 힘들지만 앞으로에 있는 4분기 실적에서 실적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면 다시금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후기 투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결국에는 딱 시장에 드러났고 모습을 존재를 그렇죠. 예. 비췄고 사실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따따상을 기대하는 시선은 많이 없기는 했고 결국 얼마만큼 올라서 끝날까가 궁금했는데 그렇죠. 시가가 고가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개장 후 주가가 16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가는 98%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늘 표현하지만 이 애국인들의 매물 폭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일정 분의 낙을 설정하고 애국인들에게도 공모주 주식을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애국인들이 이 상장 어떻게 보면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매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98%의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이 공모주 시장의 투자분들은 거의 더블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잘했다. 라고 그렇죠. 저희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제 또 로봇이 뭐 한 번 반짝일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성장 산업이니까 쭉 지켜보는 것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첫 스타트를 함께 오늘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두나무 증권 플러스 비상장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KB증권과 손을 잡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두나무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 삼성증권가만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의 증권사를 더 늘려서 KB증권과 손잡고 새 바람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달 그 두나무 입장 안전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의 독보적 1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제도권에 있는 38 커뮤니케이션과 증권 플러스 비상장 양대 산목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 거래소 비상장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마 두나무의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진다면 어디 강폭 행보죠. 삼성증권을 넘어서 KB증권 또 신한 여러 나오겠죠. 여러 곳에 연합을 하고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의 독보적 1위 자리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죠. 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좋은 기회 계속해서 포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체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장님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네, 우리 대기업부터 한번 들어가 예. 보겠습니다. LG CNS 여전히 62,500원인데 계속 가격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앞서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SI 기업 상장된 삼성 SDS와 비교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 비교를 하도 현재 LG CNS 주가는 좀 높게 평가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가 적정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2,500원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입니다. 얼마 전에 두나무가 공개 매수를 했죠. 공개 매수를 주당 10만 원에 했는데 또다시 78,500원까지 밀렸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의 넘버원 이 두나무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비트코인이죠. 이 대표적인 가상거래 이 코인들이 아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악재의 요인들이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두나무와 빗썸의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빗썸이 6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순 비교를 봐도 현재 이 두나무는 액면가 100원짜리의 주식이고 이 빗썸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봤을 때 빗썸이 얼마만큼 많이 나쁘게 확대되어 있는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은 기본적으로 현금의 유동성 보유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면 또다시 살아날 수 있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개 주식에 대해서는 EVR 스튜디오가 다시 6,000원짜리 내놨습니다. 메타버스의 선도 기업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상장이 언제 될 것인가를 놓고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VR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매출액을 이루어진다면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한 기업이 EVR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4만 원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신사 플랫폼 시장에서. 그러나 이 토스의 행보에 따라서 비바 리퍼블리카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신사 플랫폼 시장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양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 리퍼블리카 앞으로 어떤 투자가 유치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건가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야놀자가 5만 원 선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역시 여행 관련 주들이 여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중국에 5년 만에 단체 관광가가 허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커들이 또 대거 또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야놀자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요즘 신사업 플랫폼에서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기업이 야놀자입니다. 그래서 야놀자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뱅크 9,55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뱅킹 관련 중에서 다음에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K뱅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 현황이 불안한 상태가 흐르고 있고 특히 요즘 20대와 30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체율이 급증할 때 그 직격탄은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와 비상장된 K뱅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K뱅크는 보수적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변함없이 36,000원을 지켰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44,000원 변동 없었습니다. 컬리가 2만 원 손을 내줬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컬리가 2022년도에 상장을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장 시기를 놓쳤고 2023년도에도 이 공모가 결정에 대해서 기간 투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202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컬리의 생명은 단순한 이커머스에 있는 식품 배송이 아니라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기본적으로 뷰티컬리라든가 이런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살아나야만이 2024년도에 상장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에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가 10,000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데 25,000원 갔었는데 위에 상장마저 포기하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뒤를 해서 SK 에코프렌트 가격의 변동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APR이 뷰티 관련해서 156,000원까지 한 주를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좀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이 속에서 기회를 또 잘 살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희 주식 관점 이어가면서요. 이럴 때 더 공부 많이 해보고요. 여러분의 궁금한 점도 해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Q&A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죠. 네, 여러분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그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지금 유튜브 채팅창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의 궁금증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요즘 공모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럴 때 장외 주식 시장에서 좀 주식 선구매하는 선악개미들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로봇 한 주, 2주 이렇게 받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에코 관련 기업들이 또 들어오고 서울 보증 이런 대여주들을 이 공모주 시장이 사기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선악개미들이죠. 먼저 투자하는 이 개인들이 이 장외주식 시장에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장외주식 시장에서 최소한 2, 3년 전에 현재 공모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성 투자로서는 이 장외주식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 장외 주식을 그게 살짝은 마치 결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두 번째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미발행 주권 상태에서 회사가 통일 주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용어가 어려워서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미발행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권을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증권 계좌로 주식이 네. 이체되는 주식이 발행된다. 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행이 되어서 이제 계좌상에서 좀 보일 수 있도록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자, 주식 공개 매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장외 주식 시장에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장외 주식은 우주의 주식이 아닙니다. 아니다. 거래소사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나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주식 공개 매수 있다라는 점.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또 상장을 했는데 올해 또 이런 대여급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한 100억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이 한 14개나 되고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서울 보증보험하고 네. 앞서 말한 대로 에코프로 멀티리얼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큰 대우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서울보증 국가 공기업이 거의 20년 만에 상장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곳인데 매년 수익이 늘고 있고 안정권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서울보증보험의 이 기업 공모주 주식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의 공기업이 오랜만에 상장되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상당히 클 거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개인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서울 보증보험 아마 이제 길 지나가시면서 은근히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상장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봤고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제가 요즘 코스닥 시장에서 너무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차라리 장기 관점
투자인 장외 투자로 눈을 돌려볼까 하는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입니다. 맞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없이 여지를 갖고 미국의 의회마저 정치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모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현재적 시장이 아니라 미래적 시장에 투자하는 이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 시장을 공부한다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내후년 2년 후에 시장을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으로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불안한 상태의 현재적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미래의 시장,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명한 투자자 같이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뭘까요? 상장 추진 여부인지, 사업 내용인지, 분석 전략, 이제 소장님 버전의 분석 전략이 좀 저는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이 3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인데 가장 무엇보다도 이 장외 주식은 앞서 말한 미래 시장이니까 그쵸. 성장성에 성장.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또 기본적으로 이 안정성을 등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이기에 회사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워킹 캐피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이 안정성은 기관이 투자한 회사에 반드시 투자해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관이 투자한 회사에 투자했을 때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이 분석한 것보다 기관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익성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장외 주식의 좋은 점 찾는 법은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기업을 찾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성장성이라는 체크 포인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외 주식에서 장기 투자 관점을 빼면 섭섭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승리까지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지 그 방법에 있어서 강의 시간 들고 돌아옵니다. 자, 사고 묻어놨는데 딱 예. 까봤을 때 공이 몇 개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사놓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기사가 14년 전에 예. 부모가 사준 주식 까먹고 있다 봤더니 5만 프로 수익을 거뒀다. 이게 실화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 S사에서 주식을 5만 원치 사신 분이 현재 주가를 보면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14년 전에 삼성 S대에서 5만 원에 투자한 사람이 현재 주가로 2,400만 원, 5만 프로죠. 이 수익은 뭐냐면 이게 바로 장기 투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사의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는 장기적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시장이 바로 이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지금 눈이 보이고 있지만 요즘 가장 핫한 종목 누닛이 장외에서 18,000원이었습니다. 이 18,000원짜리가 최고가가 21만 원까지 올라갔죠. 또 보시면 기가비스 같은 것도 59,000원짜리가 10만 원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상장 주식 시장이 상장 전 2년 전에 2년 반 전에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3월 12일 날 보면 197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이게 8,250원까지 최고가가 올라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즘 가장 로봇 관련주로서 핫하게 받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비상장 주식에서 2만 원 선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을 만약 여러분들 공모주 시장이 아니라 이 비상장 주식에 편입을 했다면 24만 원까지 벌 수가 있었습니다. 2만 원짜리 주식이 24만 2천 원 가격이 현실입니다. 이만큼 비상장 주식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투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전에 투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이제 장투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뒤를 한번 내다보면서요. 여러분 투자의 지혜 많이 쌓으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